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폴더 위젯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Qt에서 제공하는 오픈GL ES의 여러 기능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여러 클래스들을 사용해 봤고, 이를 다시 오픈GL ES 순수 API들로 바꿔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오픈GL ES에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가졌죠. 오늘부터 오픈GL ES API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특수 효과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블러 이펙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 오픈GL ES의 기능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학습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블러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역시나 폴더 위젯을 사용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블러 이펙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러 이펙트가 뭐고, 그리고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란 또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본 내용에 대해서 실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 이펙트는 말 그대로 사물을 흐리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내 픽셀을 기준으로 주변의 값들을 가중치를 줘서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블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오픈CV를 알려주는 블로그인데요. 이 중에 특히 이제 스무싱, 블러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블러링과 가우시안 블러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평균 블러링이라는 거는 날 중심으로 좌우 3픽셀씩, 그러니까 총 5개, 5개, 25개 픽셀의 값을 더하는 거죠. 다 더해서 25개니까 25로 나눠서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즉, 내 주변의 25개 픽셀의 평균 값을 내 픽셀의 값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블러링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흩어져 보이는 겁니다. 이 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즉 네 점이 나를 기준으로 25개의 픽셀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반면 나를 중심으로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따르게 해주는 가우시안 블러는 이제 다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림과 같이 나를 기준으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가중치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가중치가 가장 높고 끝으로 갈수록 가중치는 낮아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오바이오 픽셀 25개 나를 중심으로 25개 픽셀을 가지는 경우 요 가중치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273이 되기 때문에 273으로 나눠주면 4픽셀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즉 모든 픽셀의 가중치가 동일한 평균 블러링하고 비교하면은 엣지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즉 블러링을 적용하더라도 사물에 대한 인식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평균 블러링을 하는 것보다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면 똑같이 25개 픽셀에 대해서 가중치를 줘서 구했지만 경계선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중치 방식을 정의하면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또 다른 블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오픈GL로 블러 이펙트를 구현하는 내용 및 이제 블러 이펙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인데요. 이제 효과적인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에 대해서 쭉쭉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함수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개수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우시안 필터를 구하기 위한 가우시안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 Y축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얘를 좌표 평면상에 표현해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이를 바탕으로 가우시안 블러를 쉽게 구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똑같은 식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승이 되어 있죠. 얘는 x에 대한 것 곱하기 y에 대한 것 두 개의 함수로 쪼갤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즉 gx라고 해서 x축에 대해서 한번 처리를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y축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를 해주면 이런 x축, y축 양축에 대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가우시안 커널 가중치입니다.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픽셀씩 커지면서 가우시안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쭉 보여주는 거죠. 이 값은 우리가 가우시안 블러를 계산할 때 각 픽셀에 곱해주는 가중치 값이 될 거고요. 우리는 마지막에 있는 12번 인덱스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값은 가운데 924를 기준으로 해서 5개씩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66번까지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의 합은 모든 합을 더한 즉 4096에서 12 더하기 1, 13 곱하기 2, 26을 뺀 407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우시안 블러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이제 또 이 블로그를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이제 웹GL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웹GL은 오픈GL ES API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한 것이고 기본적인 구조는 오픈GL ES와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된다라는 코드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우시안 블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블러 이펙트를 만드는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평균 블러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일단 두 개의 FBO를 만들어서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하면서 픽셀들의 값을 연산해서 새로운 FBO에 입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보다 큰 동일한 크기의 두 개의 FBO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FBO의 크기는 2의 n승 크기를 가지는 정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는 GPU에서 계산하기 편리하다는 의미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원래 화면 크기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FBO에는 원래 그리고자 했던 씬을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여기에 이제 블러 이펙트를 적용을 할 거죠. 이제 두 번째 FBO에는 이 첫 번째 FBO에다가 그려진 씬에 가로 방향으로 블러 이펙트를 적용해서 그려줍니다. 앞서서 우리는 이제 블러 이펙트를 그리기 위해서 2차 가우시안 함수를 1차 가우시안 함수 2번 적용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 방식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가로 방향으로, 즉 X축 방향으로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FBO에 그려진 내용에 세로 방향, 즉 Y축 방향으로 블러 이펙트를 적용해서 실제 화면에 나갈 디스플레이, 즉 프레임 버퍼에다가 그려주게 됩니다. 가로 방향 그리고 세로 방향 블러 이펙트를 적용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성이 보이시죠? 방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점에다가 블러 이펙트를 가로 방향으로 쭉 적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각 픽셀에 대해서 세로 방향으로 또 블러 이펙트를 쭉 적용을 했어요. 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점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각각 블러 이펙트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방향성을 없앨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폴더 위젯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폴더 위젯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었죠. 먼저 오프스크린 오브젝트는 실제로 폴딩 애니메이션이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오프스크린 오브젝트를 FBO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FBO를 텍스처로 사용해서 실제 화면에 그리는 비주어 오브젝트가 있었죠. 비주어 오브젝트는 단순히 화면 크기의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FBO의 컬러 어태치먼트를 텍스처로 사용해서 그리는 오브젝트였습니다. 이 비주어 오브젝트의 렌더링 과정에 블러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먼저 두 개의 FBO를 위한 변수 및 컬러 텍스처를 추가해주고 블러 이펙트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FBO 생성을 위한 함수를 추가해주고 블러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를 추가해주고 또 드로우 오브젝트 안에서 블러 이펙트를 적용시키는데 오프스크린 오브젝트의 내용을 FBO의 원에 그리고 FBO의 원에 있는 내용에다가 가로 방향 블러 이펙트를 적용해서 FBO2에 그리고 FBO2의 내용에 세로 방향 블러 이펙트를 적용해서 프레임 버퍼에 그려주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겠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G 오브젝트라는 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블러 이펙트를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FBO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죠. bg 오브젝트.헤더 파일에서 두 개의 FBO를 위한 변수 그리고 컬러 어태치먼트를 위한 변수를 각각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BO1 컬러 텍스처 1 해서 FBO1에 대한 변수 선언을 해줬고요. 동일하게 FBO2 M 컬러 텍스처2 해서 컬러 텍스처에 대한 변수 선언까지 해줍니다. 다음으로 블러 이펙트를 위한 별도의 쉐이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별도의 쉐이더 프로그램 생성용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얘는 블러 이펙트를 위한 쉐이더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얘를 만들 수 있도록 set blur program 의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GLES 오브젝트 기본형이죠. GLES 오브젝트에서 set 프로그램 해주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 CPP 파일로 넘어가야 되죠. bgobject.cpp 파일로 가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FBO1 그리고 컬러텍스1 FBO2에 대해서 각각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블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해주면 좋겠죠. 다음 소멸자가 있어야겠네요. FBO를 만들었으니까 지워줘야 되죠. delete texture 해서 컬러 텍스 1 지워주고 bind frame buffer에서 unbind 시켜주고 delete buffer 해서
FBO1을 지워줍니다. 동일한 짓을 FBO2에 대해서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잘 지워지게 됩니다. 디파인이 안 되어 있다고 에러가 나네요.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죠. 다음 set blur 프로그램의 함수를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set blur 프로그램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LES 오브젝트의 set 프로그램하고 동일하죠. GLES 오브젝트 프로그램의 set 프로그램 얘를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BG 오브젝트에서 set blur 프로그램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디 갔죠? 블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블러 이펙트형 벌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각각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아시죠? 자, 여기 shade.qrc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줍니다. 우클릭, add new, 벌텍스 쉐이더, choose, 파일 이름은 블러 vertexshade.glace 라고 적어주고 위치를 res 밑에 쉐이더 밑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next, finish. 자, vertex 쉐이더는 사실 큰 역할이 없죠. 얘는 큰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vertex 쉐이더 내용을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포지션과 텍스처를 가져와서 텍스처를 넘겨주면 되고요. MVP 매트릭스 네,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bg vertex.glsl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우리는 없겠네요. 일단 별도로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다시 shader.qrc에서 우클릭 add new then fragment shader를 선택 이름은 blur fragment shader.glsl 위치는 res의 shades로 잡아줍니다. 자,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는 내 정점을 기준으로 자신 포함 작은 쪽으로 5개, 큰 쪽으로 5개 픽셀 정보를 가져와서 가중치 곱을 해서 더해주죠. 작아지고 커지는 방향이 X축이냐 Y축이냐는 CPU 단,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정해서 유니폼 변수로 넘겨주게 하면 됩니다. 때 만약 X축 방향, 즉 가로축 방향으로 수행하는 가우시안 블러라면 1.0 나누기 위스, 0. 세로축 방향이라면 0, 1.0 나누기 하이트 해주면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유니폼 변수 형태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1.0 나누기 위스를 하게 되면 가로축 길이를 1로 하는 즉 텍스처 좌표계에서 하나의 텍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1.0 나누기 하이트를 하게 되면은 역시 세로축 크기를 1로 하는 즉 텍스처 좌표계에서 t축 방향으로의 하나의 텍스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되겠죠. 이 값들을 사용해서 가로축 방향, 세로축 방향으로 텍스처의 픽셀 값의 가중치를 곱해서 모두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워주고요.
프리시전 미디엄 P 플롯을 해줍니다. 얘는 뭐냐면 플롯을 미디엄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베어링 값으로 텍스처 코디네이트 값을 가져왔죠. 그리고 유니폼으로 샘플러 2D 요 텍스처 이건 텍스처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요. 유니폼으로 벡터 2 스텝 블러 이게 바로 x축 방향인지 y축 방향인지를 알려주는 변수 값이고요. 유니폼 값으로 옵셋 5개 얘는 뭐냐 하면 0, 1, 2, 3, 4 즉 몇 번째 떨어진 픽셀 값을 가져올 거냐예요. 그리고 유니폼 플러스 웨이트는 당연히 가중치겠죠. 가중치는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얘예요. 얘. 924 나누기 4070, 792 나누기 4070, 495 나누기 4070, 220 나누기 4070, 66 나누기 4070 값입니다. 이거를 미리 계산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20, 270, 270 0.1945, 945, 946 그리고 0.1216, 216, 216 0.0540, 540, 541 0.0162, 162, 162가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웨이트 값이에요. 보이드 메인 벡터 포 컬러 값은 실제 0 값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차근차근 더해봅니다. 컬러 값에다가는 아이고 뭘 더해주느냐? 텍스처 2D 텍스처 값을 가져와야겠죠. 일단 텍스처에서 이렇게 스텝 블러만큼 떨어진대. 요 텍스처에서 요 스텝 블러만큼 떨어진대. 지금 현재 픽셀 좌표겠죠? 거기에서 컬러 값을 가져와서 더해줍니다. 웨이트 값을 구해서 웨이트 값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for int i는 1부터 i가 5개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각각 4개씩의 픽셀을 더해주는 거죠. 컬러에다가 더해줘요. 뭐를? U texture V 자, 현재 텍스처 좌표 값에다가 U 스텝 블러 곱하기 옵셋 하면은 지금 한 픽셀 혹은 두 픽셀 혹은 세 픽셀 떨어진 것들의 값을 가져오겠죠. 가져와서
거기에 뭐를 해줘야 돼요? weight를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쪽 방향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빼기를 해줍니다. 여기는 유스테플러가 아니라 텍스컬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현재 좌표에 현재 정점의 픽셀의 값을 가져오고 거기에 각각 이만큼 이만큼 더하거나 뺀 값들을 각각 다시 다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된다? GL 컬러는 컬러 값이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까지는 아시죠? U 스텝블러는 X축 방향인지 Y축 방향인지 그리고 한 텍셀 크기가 얼마만큼인지를 CPU 쪽에서 계산해서 넘겨주는 값이고요. 옵셋은 몇 픽셀 떨어질 거냐 그리고 웨이트 값은 그 떨어지는 픽셀 값마다의 가중치 값. 그래서 현재 정점 기준으로 현재 픽셀 기준으로 한 픽셀, 두 픽셀 각각 떨어지면서 웨이트 값을 계속 구해서 더해주는 거죠. 텍스처에서 그 값을 가져와서 가중치 값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프래그먼트 컬러 값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블러 이펙트용 벌텍스 쉐이더,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각각 만들어 줬습니다. 완성된 쉐이더들을 컴파일해서 쉐이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set blur program이라는 것을 호출을 해 줘야 되겠죠. 얘를 호출해 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생성자에서 해주면 되죠. 전에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유니폼 변수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사용한 유니폼 변수 스텝 블러 기억나시죠? 얘를 사용하기 위한 핸들러 변수를 먼저 만들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gobject. 헤더 파일로 가서 변수 선언부터 일단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glu int step blur handle 이게 뭔지는 차차 또 얘기해 드릴게요. 또 bgobject.cpp 파일에서도 역시 초기화를 해 줍니다. 초기화를 해주고 생성자에서 이렇게 호출해 주는 거죠. res 밑에 shaders 밑에 blur vertex.glsl res 밑에 shaders 밑에 blur 프레그먼트 shade.glsl 이렇게 예쁘게 뭔가가 만들어졌습니다. set blur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이제 load location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는데 함수 내에서 use step blur를 사용하기 위한 어떤 로케이션 핸들러를 실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oad location 함수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얘는 mstep blur handle이라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얘는 뭐냐? get uniform location 에서 m blur program 에서
get program id 그리고 use step blur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아이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함수를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 드로우 오브젝트 할 때 로케이션 정보를 이렇게 읽어왔잖아요. get attribute location, uniform location. 이 로케이션 정보는 쉐이더 한번 설정되고 난 다음에는 바뀌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밖에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줍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트루 오브젝트에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오늘 새로 만든 이 핸들러만 이 블러 스텝 블러 핸들러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FBO를 생성하기 위한 함수도 추가해 줍니다. BGObject.h에서 함수를 선언을 해 줍니다. void create FBO 함수죠. 자, create FBO 함수는 기존의 폴더 위젯에서 사용하던 함수와 동일합니다만 두 개의 FBO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돼요. 자, 이제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oid isObject에서 create FBO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폴더 위젯에 create FBO 함수가 여기 있죠. 이 내용을 가져오는데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FBO를 위한 변수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gen frame purpose에서 몇 개?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어디에? 요 함수에다가. 그리고 mfbo1은 fbo의 0번째 처음에 만들어진 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바인드 해주는 거죠. 컬러 텍스처는 1번 1번 얘도 1번 잘 됐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1번에 대한 거는 다 만들어 졌죠. 다음 똑같은 짓을 또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1번 얘는 2번이 되겠죠. 2번 맞았네. 2번 2번이 잘 만들어졌니? 네. 그러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을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단순하게 두 개의 FBO를 만들고 기존에 선언해 놨던 FBO 및 컬러 텍스처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주면 되죠. 어렵지 않죠. 얘를 서피스 체인지드에서 호출해주면 됩니다. 서피스 체인지드 여기 있죠. 여기에서 FBO 함수를 호출해주면 끝 됩니다. 자, 그리고 블러 프로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함수 추가는 앞에서 했죠. 마지막으로 드로우 오브젝트에서 블러 이펙트를 적용시킬 건데요. 차근차근 지금까지의 고생의 결실을 만들어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 스크린 버퍼의 내용을 여기 보시면은 쭉쭉쭉 처음에 오프 스크린 오브젝트의 내용을 FBO1에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까지 해준 다음에 FBO1을 바인드 해줍니다. FBO1 GL 바인드 프레임 버퍼 GL 프레임 버퍼 FBO1을 바인드를 시켜줬어요. 바인드를 시켜줬으니까 클리어 컬러 우리는 컬러 버퍼만 사용했으니까 컬러 버퍼 빛만 클리어 해주면 되죠. 먼저 클리어 해줬어요. 그 다음에 MVP 뭘 해줘야 되죠? 렌더 해줘야지. 렌더 이미지 to FBO1 MVP 매트릭스 만들어서 잘 전달해서 유니폼 만들어서 드로우까지 잘 해줬어요. 쭉쭉쭉 그려줬어요. 그리고 언바인드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GL 바인드 프레임 버퍼는 0번으로 초별해주면 되죠. 언바인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그죠? FBO1에 뭐가 그려졌겠죠? 그죠? 한번 결과를 볼까요? 빌드하고 확인해 보면은 결과는 네, 까만색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FBO1에만 그려줬으니까요.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세 줄을 지우고 빌드해 보면 뭐 이전이랑 똑같으니까 잘 나오겠죠. 얘가 FBO1에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FBO1의 내용에 가로 방향 블러 이펙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bind FBO2 GL bind frame buffer GL frame buffer FBO2를 바인드 시켜줬어요. 당연히 GL 클리어 컬러도 컬러 버퍼 빛에 대해서도 클리어를 해줬어요. 자, 두 번째는 블러 이펙트를 적용시킵니다. M 블러 프로그램을 바인드에 해 줍니다. 다음 똑같죠? MVP 로케이션, 벌텍스 로케이션, 텍스처 로케이션, 텍스처 하고 바인드하고 그리는 것까지 여기까지 다 동일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치는데 보세요. 변수는 미리 선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필요가 없죠. 텍스처 로케이션 역시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대로 가져왔고요. 텍스처 값도 그대로 수변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 뭐였죠? GL find uniform to F 그죠? M step 블럭 핸들에 1.0 나누기 를 넘겨주는 거죠. 즉 가로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위스 나누기 1, 위스분의 1, 즉 한 텍셀만큼의 크기만큼을
넘겨주는 거죠. 엔텍셀 차이로 값을 넘겨줘. 그리고 바인드에서 그려줘. 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짓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얘가 아니라 블러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언바인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나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오죠. FBO2에다 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FBO2를 지워서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벗어난 거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죠? 자,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FBO2에 그려진 거를 프레임 버퍼에 바로 그리면 되죠. 프레임 버퍼에 그리는데 어떻게? 언바인드 해줬으니까 상관없고 블러 프로그램은 아직 언바인드 할 때가 안 됐으니까 냅두고요. 여기 렌더 2 FBO2에 그리던 것들을 똑같이 그리면 됩니다. 프레임 버퍼에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는데 어떤 거를 얘를 1.0f 나누기 m 하이트로 쪼개주는 거죠. 세로축 방향으로 0, 세로축 방향으로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어디 갔냐? 언바인드. 네. 언바인드. m 블러 프로그램 언바인드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됐죠.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두 그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이렇게 블러 이펙트를 적용함에 따라서 가로축, 세로축 방향으로 각각 값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원본 영상입니다. 빨간 사과가 아주 아름답게 열려 있죠. 두 번째로 X축 방향으로 블러 처리한 영상입니다. 가로 방향으로 뭔가 방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 블러 처리한 영상인데 뭔가 날카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X축 방향으로 블러 처리한 영상을 다시 Y축 방향으로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 자체를 다시 위아래로 늘렸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흐려진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각 방향에 따라 블러가 처리가 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블러링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우시안 블러의 특성상 블러 효과가 적용되더라도 사물의 특성은 거의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우시안 블러의 경우 자신의 픽셀의 값의 가중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위치의 픽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옆으로 번지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1차로 X축 방향으로 번져 있는 상태에서 2차로 Y축 방향으로 다시 번지게 만들기 때문에 블러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평균 블러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시다면 프래그먼 쉐이더의 웨이트 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작은 쪽으로 4개, 큰 쪽으로 4개, Y축 방향도 마찬가지로 작은 쪽으로 4개, 큰 쪽으로 4개 해서 토탈 9개, 9개, 81개의 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중치는 81분의 1 해서 0.01234567 9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가중치를 모두 같은 값 81분의 1로 수정을 해서 평균 블러를 구하는 것은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블러 이펙트를 실제로 FBO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블러 이펙트가 아니라 실제 많이 사용하는 가우시안 블러 이펙트를 구현을 해봤어요. 가우시안 필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공유해드린 블로그나 다른 강좌들을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FBO는 이와 같이 실제 오픈GL ES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많이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블러와 같이 각 영상에 다양한 이펙트를 적용할 때도 사용되지만 여러 장의 영상을 각각의 FBO에 그려서 이를 합쳐서 특수 효과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폭발 효과를 만든다고 할 때 여러 레이어의 이펙트를 각각 시뮬레이션에서 각각의 FBO에 그린 다음에 이를 합쳐서 폭발 효과를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만든 블러 이펙트는 뭔가 좀 코드가 난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요. 같은 코드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만든 코드들을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의욕이 넘치죠.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